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2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오전에 두 가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에 본인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기자회견이 있게 된다면은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나름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상된 바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아시죠? 그 최강욱 의원 등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하기로 했답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현재 집권 세력 쪽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딱딱 모든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모으는 그런 형국입니다. 과연 그것이 득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속보 외에 사실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후보 멜라비안의 법칙 1971년에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심리학자이자 사회학자이죠. 엘버트 멜라비안 박사가 1971년 Silent Message, 그러니까 침묵의 메시지라는 그 책을 냈고 50년 전입니다. 벌써. 이것은 이미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 관련돼서 정설로 되어 있죠. 이 멜라비안의 법칙에 따르면 TV 토론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윤석열 후보 최근에 보니까 계속 이재명 쪽에서는 한판 붙자, 토론회 하자.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3번은 강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토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통상 더 많이 하죠. 물론 과거 이명박 때는 많이 했고요. 정동영, 이동욱 사실 DJ 때는 60몇 회인가 했습니다. 딱 그 법정 토론회만 했던 것이 바로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다시 이정희 통진당 딱 3번 했습니다만은 이정희 씨는 막판에 문재인과 박근혜 1대1 대결 구도 만들어준다면서 27억 먹튀 논란을 감수하고 중도에 후보를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재 3번으로 되어 있는 법정 TV 토론회 횟수를 7회로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다그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현재 분위기라면 결국 이재명 후보하고 말싸움 난장판밖에 더 벌이겠는가라고 좀 피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참 피하면 오히려 상대방 네거티브에 말릴 텐데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이 원체 이른바 세체의 혀로 말장난을 잘 치니 좀 겁을 내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는 멜라비안의 법칙을 보시게 된다면 이래서 윤석열이 이길 수밖에 없구나. TV 토론회 10번, 100번을 해도 윤석열이 이길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9년 전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시죠. 여러분, 그때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3자가 붙었을 때 TV 토론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때는 그 앞에 이명박, 정동영, 또 그 전에 노무현, 이회창, 또 그 전에 DJ 이인재, 이회창, 그때와 달리 딱 3번만 TV 토론을 갖다가 법적인, 그러니까 강제되어 있는 중앙선관위 주관의 TV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TV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3차 토론회. 3차 토론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문재인의 1대1 대결 구도가 되고 앞에는 3자 대결 구도였습니다. 여러분, 2012년 대선 때 TV 토론회에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딱 한 가지일 겁니다. 통진당의 변호사, 서울대 수석 졸업의 천재죠. 이정희 당시 통진당 대표, 통진당 후보가 나와서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닭깎기 마사오의 딸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거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토론회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갖다가 거의 무차별 난타하고, 박근혜 후보는 마치 궁지에 몰린 쥐 마냥, 그 다음에 이정희는 쥐를 갖고 노는 고양이 마냥 마구 공격했고, 그저 문재인은 꾸어다 놓은 보리자같이 씩씩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중도에 12월 16일일 겁니다. 제 기억에는 이정희가 1대1 대결 구도를 만든다라고 얘기하면서 토론회를 갖다 3시간인가 4시간 남겨놓은 당일 12월 16일 당일 3시쯤 후보 토론회를 4시간 정도 앞두고 갑자기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1대1 대결 구도가 되죠. 그때 국민들은 문재인의 본 모습을 본 겁니다. 1차, 2차 이정희가 그야말로 박근혜 후보를 갖고 마구 난도질하고, 그야말로 고양이 쥐 갖고 놀듯이 갖고 놀 때는 씩씩 피식피식 웃기나 하면서 그냥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같이 씩씩 웃기만 하던 문재인, 1대1 대결 구도 되니까 눈이 살기가 돋더라고요. 그러더니 박근혜 후보를 갖다 조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느꼈던 느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악덕 변호사가 진짜 억울한 피해자를 조지는 딱 그런 형국이구나, 그런 느낌을 갖다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3차 토론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는 아무것도 몰라요. 야,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당시 장년층에서 대거 투표에 참여하고 결국 51.6%로 48%의 득표에 거친 문재인을 박근혜 후보가 이기고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자, 멜라비안의 법칙.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971년 사일런트 메시지라는 책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바디 랭귀지의 중요성을 갖다 강조했던 엘버트 멜라비안의 법칙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토론회가 됐던 뭐가 됐던, 실제 버벌, 그러니까 말 관련돼서 말과 관련된 그 메시지 전달 효과는 45%에 불과하고 55%는 non-verbal, 즉 body language랍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씨가 자기가 굉장히 보면은 콘텐츠에서는 지금 정치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그동안 검사의 검찰총장에서 잘 콘텐츠가 약하다고 윤석열을 갖다가 폄하해서 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콘텐츠, 그 말의 내용이 메시지에 미치는 영향은 7%밖에 안 됩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건 voice, 음성입니다. 얼마나 안정된 음성으로, 음성이 성우같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되고 정직한 음성으로 이야기하느냐, voice가 38%입니다. non-verbal, 즉 body language가 55%인데 그 중에 표정이 35%입니다. 태도, 자세라고 그러죠. attitude. 태도가 20%입니다. 자, 콘텐츠가 7%, voice가 38%, 표정이 35%, 태도가 20%입니다. 자, 이 50년째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그야말로 이제는 정설로 되어 있는 멜라비안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윤석열 또 이재명을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아마 콘텐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걱정하는 대로 자칫 잘못하면 싸움 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니까 이재명 씨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콘텐츠가 그때그때, 심지어는 상호 충돌한 물과 기름이 하나라고, 불과 물이 하나라고 이것저것 갖다 붙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공약과 자기 정책에 대해서 본인도 뭐가 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 악덕 변호사, 이른바 데블스 애드보킷이라고 합니다만은, 악덕 변호사들이 하는 그런 수법대로, 그래서 그때그때 요렇게 말장난을 하거든요. 세치혀로 말장난하는데 거기에 휘말릴 이유는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이스, 음성으로 보았을 때, 윤석열, 이재명 보았을 때 어디가 더 진실합니까? 어디가 더 절박합니까? 또 표정. 물론 지금
윤석열 후보 일단 도리도리하는 그건 애티튜드 자세에 들어갑니다만은 그거 고치고 보니까 요즘 보니까 머리도 올리고 인물도 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보나 표정으로 보나 태도로 보나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밀릴 이유가 하등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뭐 예전에 보면 국민의힘 경선 때도 잘 지켜보았고 최근에도 예를 들어서 무슨 관훈 기자 클럽에 관훈 토론에 나와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는 내용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이 정책 문제, 콘텐츠 문제,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자신 없는 부분에 가면은 흔한 얘기로 윤석열 후보가 음성이 약간 0.5%, 1% 정도 톤이 올라가면서 음성이 약간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본인이 뭐 구체적 수치 같은 거 그거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과거 YS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야당 후보이고 또 여당 후보일 때 대중 그때 요즘같이 TV 토론회가 주가 아니었고 주로 보면은 이 대중 연설이 주였죠. 그때 보면 카메라만 들어오면 YS가 음성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톤이 올라갑니다. 막히죠. 답답하죠. 듣는 사람이. 그래서 YS는 말을 못한다. 아닙니다. YS가 정말 말을 잘합니다. 1대1로 그리고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때 음성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 정도의 중저음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중저음이거든요. YS가 대중 연설할 때는 목이 쫙 갈라지지만은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는 중저음, 저 정도의 중저음으로 편안하고 또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김대중 DJ는 대중 연설할 때는 그 목 톤이 높고 하니까 그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너무 설명적이고 너무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는 듯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아마 YS하고 DJ가 맞붙었을 때 요즘같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노변 정담하듯이 TV 토론을 했으면 YS가 100점 100승일 겁니다. 지금 보면 콘텐츠에서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뭐랄까 윤석열 후보도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그렇게 머리에 팍팍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자꾸만 주변에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계속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하면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아니 평생 흔한 이야기로 평생 이 정치판에 국밥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검찰의 국밥을 평생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 정치판에 와서 이 전문가랍시고 이 사람은 이 이야기 저 사람은 저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하면 이거 다 소화를 못하죠. 그럼 체증이 걸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신감이 없죠. 그러니까 음성이 갈라지고 또 지금 이재명이 한 번 붙자 해도 자꾸만 뒷공문이 빼는 그런 모습을 갖다 연출하게 되는 거죠. 쫄 거 없습니다. 콘텐츠 7%밖에 안 됩니다. 내용. 그리고 문제는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그 콘텐츠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이야기대로 유연한 것이 아니라 거짓투성이 가식투성이 그때그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그저 위험 부담 안 가고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인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콘텐츠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는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야마라는 이제 헤드라인인데 야마가 뭡니까? 공정과 상식,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여기에서 큰 틀에서 얘기하면 됩니다. 자질구레한 것. 그거 보면 전문가들이 옆에 뭐 학자들이 갖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틀. 선장이 갖다가 뭐 앞에 한 타이타닉을 몰면서 선장이 할 일이 뭡니까? 자, 우리가 절로 가야 되고 저쪽에서 유빙이 떠내려왔을 때 이걸 갖다 피해야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막상 유빙의 타이타닉이 맞고 침몰할 때 누구를 갖다가 구조선에 태우고 누구는 이 배와 함께 침몰할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선장은 배의 운명을 갖다 결정하는 것이지 세세하게
뭐 엔진이 몇 도가 돌아가고 뭐가 몇 도 돌아가고 뭐가 이 세세한 거 따지는 거는 갑판장이 항해사가 기관장이 다 합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보이스나 표정이나 자세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절박함의 바탕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이야기한다면 절대 이재명한테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을 갖다가 회피할 필요가 없는 게 이재명하고 윤석열 둘이만 붙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오죠? 안철수, 뭐 3명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다음에 정의당의 바로 심상정이 나옵니다. 저는 장담컨대 이제 심상정 의원, 뭐 저하고는 대학 동기입니다만은 과는 뭐 그 친구는 저 사대를 나왔고 저는 이제 인문대를 나왔는데 사선 의원이죠. 아마 저 심상정이 본 평생 갖다 노동운동하고 뭐 위장 취업하고 그 보면 또 정당 활동하면서 평생을 공부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섣불리 떠벌 대드는 거 그건 윤석열 후보가 가만히 있어 심상정이 아마 흔한 이야기로 이재명의 콘텐츠는 작사를 내줄 겁니다. 그리고 심상정은 이정희하고 다릅니다. 이정희는 다카키 마사오의 딸, 즉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식 이름입니다. 다카키 마사오의 딸 박근혜를 떨어뜨리라고 나왔던 이정희하고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는 그런 나름의 정치 가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고 있는 심상정은 다르죠. 심상정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할 거 없이 재작년에 심상정이 당 대표로 있을 때 완전 사기당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그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갖고 마치 20-30석 이른바 단독 원내 교섭 단체라도 만들어줄 듯이 코를 꿰갖고 심상정 완벽하게 사기당했고 그로 말미암아 심상정은 자기 정치 일생, 정치 역정에 큰 오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심상정이 예를 들어서 내가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들 당, 진보정당, 우리야말로 진정한 진보정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지금 민주당 뭐 이쪽 국민의힘 할 거 없이 다 공격하겠습니다만은 콘텐츠 갖고 자기가 뭐 잘할 것이다 라고 지금 흔한 이야기로 윤석열을 한번 붙어보자 라고 얘기하는 이재명이 심상정한테 제가 봤을 땐 아마 99대 1로 깨질 겁니다. 심상정한테 못 당합니다. 논리가 얼마나 탄탄하고 이 친구 평생 정말 보면 뭐 술 먹고 밥 먹고 이런 정치인이 아니라 굉장히 공부해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그 엉터리 누더기 더덕더덕 붙인 그 자기의 공약이라는 것 아마 작살이 날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후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멜라비안의 법칙에 따라서 콘텐츠는 7%인데 그 7%의 콘텐츠 그나마도 누더기에다가 누더기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형체도 불투명한 그런 거 갖고 지가 뭐 좀 해보려고 이재명 그러는 모양인데 그건 심상정이 다 박살을 내고 아마 다 산산히 해부해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국민들께 호소하면 저는 정말 단언하건대 TV 토론에 3차례, 7차례, 10차례를 하더라도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뭐 라면 한 개 값이 얼마입니까? 짜장 이런 게 남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의연하다. 아, 저놈은 진짜 새치 혓바닥하고 정말 말장난해도 정말 경상도 말 좀 쓰겠다. 맛깔스럽다. 얄밉다. 정말 아우 진저리가 쳐진다. 느낌만 남는 겁니다.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피하면은 그거 갖고 계속 민주당 이재명은 마치 뭐 윤석열 후보가 뭐 큰 뭐라도 있어서 피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가짜 뉴스를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 제가 말씀드린 1971년 사일런트 메시지를 발간해서 50년째 반세기에 걸쳐서 이미 정설이 되어버린 멜라비안의 법칙, 엘버트 멜라비안의 박사의 멜라비안의 법칙, 즉 콘텐츠는 7%, 보이스, 음성이 38%, 애티튜드, 자세가 20%, 표정, 얼굴 표정, 환한 표정 지으면 안 됩니다. 절박하면서도 여유로운 그 표정 35%. 즉 이재명이 자랑하는 콘텐츠는 7%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이건 심상정한테 박살날 것이고 나머지 93%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가 승산이 있다는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은 흔쾌히 이재명 한판 붙자 그러면 그래 너 기다려라 내가 심상정이도 오고 안철수도 와라 흔한 얘기로 아작을 상대방이 내줄 거고 본인은 그냥 자기 이야기만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재명 눈을 보지 말고 국민의 눈을 보십시오. 고맙습니다.